교통부에 있으면서 그 철도에 관한 정책 수립하는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서도 본격적으로 철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게 98년도에 내가 철도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해가지고 98년도에 이제 한 3년 1개월 동안 철도청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고속철도가 거의 완공이 되고 이제 뭐 개통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그 철도청과 이 고속철도공단 간에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게 많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개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인데 내가 그래도 철도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또 호출당해가지고 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사장을 또 맡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04년 이제 철도시설공단이 공식적으로 발족하면서 내가 이제 초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3년 임기 잘 마치고 한 1년 또 쉬다가 생각지도 않게 장관으로 발탁이 돼서 이제 또 철도 정책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입장이 됐으니까 상당히 이 철도 인연이 짧지 않은 인연이죠. 뭐 어느 사업이 특별히 뭐다 하는 거 보다는 물론 뭐 경부고속철도가 항상 제일 중요한 사업이었고 또 호남고속철도도 상당히 그때 뭐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막 반대를 하고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을 장관 시절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다 그런 뭐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잘 지금으로서는 묻혀버린 사건인데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할 당시에 호남선에는 고속철도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철도청장을 할 때 이 한국의 특수 상황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부산에는 고속철도가 들어가는데 호남 지역에 고속철도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기존 호남선을 전철화해 가지고 경부선 고속철도와 동시에 개통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 대통령이 결심을 해주면 한 1조 정도의 돈만 들이면은 호남선에 또 동시에 고속철도를 운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고서로 작성해 가지고 철도청장 때 이제 대통령께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즉각 시행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호남고속철 그 기존 있던 그 철도를 전철화해서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당시에 오히려 호남선의 고속철도가 개통은 더 먼저 됐다고. 뭐 속도는 그렇게 빨리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전까지는 고속철도 신선을 이용하니까 속도를 낼 수 있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기존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늦춰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경부선 고속철도와 호남선 고속철도를 이렇게 동시에 개통할 수 있었던 게 상당히 기억에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속철도를 만들 때 워낙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뭐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또 차량 선정 과정에서 신간센 타입을 택할 것이냐 떼제배를 택할 것이냐 하는 그 치열한
그런 논쟁, 또 소위 바쿠식 열차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부상 열차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논쟁. 또 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위 부실 시공 문제가 상당히 아주 본격적으로 대두가 돼가지고 뭐 그냥 연일 방송이나 지면에 고속철도가 부실하게 공사가 되고 있어서 뭐 무너진다느니 뭐느니 하면서 아주 사회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공기도 늦어지고 사업비도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사실 당초에는 한 6조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한 20조 이상 들어가는 많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고속철도가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남는 것은 이제 소위 고속철도 건설하는 고속철도 건설공단하고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청하고 아주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다고. 뭐 왜 그러냐 하면은 고속철도 건설공단은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은 이거를 철도청에 넘겨주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속철도 건설공단의 업무는 확 줄어들고, 그때 공단 직원이 뭐 한 700~800명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구조조정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우려에서 상당히 자기가 고속철도를 건설했으니까 철도청에 넘겨주지 말고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노조를 중심으로 또 목소리를 냈고, 철도청은 뭐 당연히 처음서부터 이 고속철도는 자기들이 건설하게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운영해야 된다, 서로 막 그냥 앙앙불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정부가 해결을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나를 이제 호출해가지고 당신이 철도 전문가니까 한번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발령장을 받고 들어가는데 노조가 못 들어가게 해. 응? 뭐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혹시 뭐를 약속하지 않고는 자리에 가서 앉지도 못한다 이게야. 그때부터 이제 이 얽힌 실타래를 푸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제 철도 구조개혁에 대한 이제 밑그림을 싹 그린 거야,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철도 건설, 그러니까 고속철도를 비롯해서 일반 철도, 모든 철도 건설에 대한 기능은 말하자면 철도시설공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고속철도 건설공단의 업무를 좀 흡수해가지고 하도록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고속철도 공단도 인원 줄이지 않고 고속철도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일반 철도 건설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집에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철도 운영은 이제 일반 철도나 고속철도 이건 전부 철도청이 이제 앞으로 철도 공사가 돼가지고 하는 걸로 딱 교통 정리를 해서 하려면 이제 법을 3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도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법, 이런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런 울거리를 만드는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철도 시설공단에 관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철도 공사에 관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 이 법 3개를 말하자면은 내 욕심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때는 사실상 그게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컸는데 어쨌든 6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참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 고속철도를 개통하는 장애물을 싹 제거한 거지.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나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고 아주 상당히 그 에피소드 중에서는 가장 그런 얘기하고 싶은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 철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신설된 그런 공공기관인데 어제는 직원들하고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경영혁신을 해가지고 내가 3년 동안 이사장 하는 동안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1등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보너스도 많이 받고 나도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년 임기에 월급을 8년치를 받았어.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던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네.